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문항편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여러분들 페이지 75페이지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이름과 화학식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염화수소 HCl이라고 하는 거, 염화수소 또는 얘가 이제 염화수소는 여러분 기체 상태고요. 얘가 이제 물에 녹잖아. 얘 물에 녹아서 HCl 수용액이 되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걸 염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산이나 염화수소나 같은 의미구나, 같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 아무튼 맞는 설명이고요. H2SO4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황산이라고 하죠. 황산, 탄산이 아니라 황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H2CO3 이게 바로 탄산이라고 하죠. 탄산.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수소가 두 개나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온화 되면은 두 개의 수소를 내놓는 이가산, 대표적인 이가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황산만 좀 써본다면 H2SO4 얘가 이제 물에 녹으면 두 개의 H 플러스와 그리고 SO4 E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온화가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CH3COOH 굉장히 복잡한 화학식, 바로 이게 바로 아세트산이었죠. 식초의 주성분 아세트산. 그리고 HNO3 요거는 질산이라고 했습니다. 질산. 그래서 우리 염산이나 아세트산, 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일가산에 해당이 되죠. 일가산.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일가산. 그래서 한 덩어리가 이온화 될 때 수소 이온 하나 내놓는 물질. 그래서 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밖에 없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염기의 이름과 화학식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부터 앞의 순서를 이렇게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그랬고요. 자, 수산화 KOH는 수산화 칼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aOH도 이건 수산화 칼슘이라고 얘기하죠. 칼슘. BaOH 수산화 바륨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진 않았어요. BA는 바륨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내용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H4OH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 암모늄,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우리 물에 녹잖아요. 이렇게 물에 녹으면 이런 식으로 NH4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수용액으로 녹게 되는데요. 요거 자체를 한 번에 써서 NH4OH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암모늄이다 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물에 녹으면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바로 염기성 물질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맞는 보기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서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적당히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입안이 약한 산성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이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나오면서 이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조금 더 약한 염기성 아밀레이스가 띠기 때문에 더욱 강한 산성을 띠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위 내부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죠. 바로 거의 이제 pH 2, 그러니까 염산에 맞먹는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단백질을 녹이기 위해서, 단백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연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산성을 띠게 되고요. 소장에서는요, 우리 NaHCO3라고 하는 탄산수소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자면 탄산, 수소, 나트륨 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소장은 약간 염기성을 띠게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킹소다 또는 식용소다의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질이 물에 녹으면은 CO3-라는 물질이 물에서 만나서 이제 탄산 형성하면서 OH-를 만들어요. 이 물질이 바로 우리를 약한 염기성을 띠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
반응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화학 2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이렇게 물에 녹으면 OH-를 만들기 때문에 약한 염기성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산성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는다.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탄산칼슘 즉 석회석이죠. 석회석인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염산이라고 한다면 얘가 반응하면 바로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aCl2와 H2O 이런 화학 반응식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아무튼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산성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화된 토양이나 아니면 호수에다가 우리가 탄산칼슘을 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험 아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마그네슘으로 안 하고 이제 아연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을 해서 예를 들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MgCl2와 우리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산시킨다. 자, 우리 붉은산이라고 외웁니다. 붉은산으로 외우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푸른색이 바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건 염기성의 성질입니다.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변하게 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염기성 물질에 해당하는 성질입니다. 답은 4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산이 이온화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HCl 염산이 이온화되면 H 플러스 나오죠. 그리고 아세트산에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황산 여기 있는 2개의 H 플러스, 그리고 탄산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2개의 H 플러스가 형성이 된다. 동총으로 생성된 물질은 H 플러스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염기성 수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염기성은요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아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는 건 염산이 산성 물질이죠. 마그네슘 리본이랑도 반응하지 않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생시키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4번과 5번 전부 다 산성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기가 이온화되는 화학 반응식이래요. OH-가 전부 다 동시에 나오겠죠. 그래서 NaOH, KOH 전부 다 한 덩어리가 이온화되면 OH- 한 개씩 나오는데요. 얘는 한 덩어리가 이온화되면 OH-는 두 덩어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가 염기라고 불렀죠. O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주변의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초는 아세트산, 식초 안에는요 바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CH3COOH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온화되면서 CH3COO-와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H+, 이 형태로 H+가 물에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산성의 성질을 띈다. 먹으면 신맛이 난다 라고 하는 것들. 일단은 맞는 설명. 유리 세정제엔 탄산이 들어있다. 우리 유리 세정제, 이러한 세정제 비누, 퐁퐁, 이렇게 세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 같은 걸 닦거나 이렇게 이런 세정제라고 하는 건요 때를 없애기 위한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단백질과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만들어진 산성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탄산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리 세정제나 이렇게 비누 이런 것들 전부 다 염기성 물질이라고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보기가 되네요. 치약엔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염기가 이제 우리 치아에 들어있는 뮤신이라는
뮤신이 아니지. 뮤탄스. 뮤신은 이제 위 속에 위를 보호해주는 위에 산성이 되었을 때 위 벽을 보호해주는 물질이고요. 뮤신은 뮤탄스라는 어떤 그 세균의 이름인데요. 우리 치아에서 당을 분해시켜가지고 산성 물질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치약의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기가 바로 이러한 뮤탄스의 작용을 억제하고 또 이제 중화 반응 시켜주고 주변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녹여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4번 일단 맞는 설명. 발효가 된 김치 유산균 음료에는요 젖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맛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젖산 때문이고요. 채소나 과일 속에는 이제 비타민 C와 같은 비타민 C, 우리가 신맛을 느끼잖아요. 이거 이제 아마 여러분이 기술 과정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불러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아스코르빈산이야 산.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선생님 내신은요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막 푸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인 내용. 그래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중화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들을 해석하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상식의 선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로 옳게 착지어진 걸 고르래요.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낸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수용액 속의 H 플러스 때문이고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OH 마이너스 때문이죠. 그래서 뭐 KOH, NaOH 그리고 CaOH2 이런 것들 전부 다 염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물속에 녹아서 OH-를 내놓기 때문이야. 근데 각각의 세 가지 물질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양이온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 산성 또한 뭐 HCl, HNO3 또는 뭐 H2CO3 이런 거와 같이 지금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다 다른 성 물질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런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의 공통적인 성질과 서로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를 우리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과 염기에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이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 생성되죠. 그리고 중화 반응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산에 있는 H 플러스와 염기에는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인 거니까 물이 생성되고요. 이 과정에서 물과 동일한 양의 열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열이야 라고 해서 중화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열이 발생한다. BTB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산일 때는 노란색이 노란색이 초록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염기를 더 넣으면은 뭐 푸른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BTB 용액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드라이 아이스와의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고 드라이 아이스를 계속 넣어주면 푸른색인 색깔이 중성인 초록색이 됐다가 노란색, 즉 산성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 우리 산화환원 반응할 때도 했지만 드라이 아이스는요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입니다. 얘가 이제 공기 중에서 우리 상온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기체 상태인 CO2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러한 이산화탄소는요 물에 녹잖아. 이런 식으로 물에 녹잖아. 그러면은 H2CO3라고 하면 탄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고요. 이러한 탄산은 이온화돼서 이렇게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탄산수소 이온 또는 탄산수소 이온은 또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또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성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제 이러한 H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용액의 푸른색이었던 염기성 용액이 다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중성이 되었다가 다시 탄산이 만들어지면서
산성물질로 변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꾸 우리가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해양 산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산성 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이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당연히 흐르죠. 왜냐하면 삼성 염기성 수용액 전부 이온화되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 잘 흐르고요.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건 바로 옳은 구구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고요. 수산화 이온은 염기성 물질에 해당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는 건 산성이고요. 붉은의 리튬수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거는 염기성이고요. 그리고 비트비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 변하는 건 산성입니다. 답은 1번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중화 반응을 옳지 않은 것은 산성화된 종이에 염기성 수용액을 발라준다. 이거 중화 반응이죠. 산성화된 토양에 호수에 석회가루를 뿌린다. 석회가루 아까 CaCO3 탄산칼슘이었죠. 요거 뿌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면서 산의 성질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 위액이 많이 분비되면 제산제, 우리 개포스 이런데 MgOH2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위액 때문에 속이 쓰리면 이러한 제산제를 복용해서 제산제가 바로 염기의 역할을 하고 위액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염기 중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속쓰림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보기. 곤충에 물렸을 때 곤충에 물리면요 곤충의 대표적으로 포름산이라고 하는 폼산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요. HCOH 이런 물질인데요. 여기 있는 요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산성 COOH죠. COOH.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치?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성 물질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 HCO3. 아까 전에 이 물질은요 우리 소장 속에서 나오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물질이 바로 이 폼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탄산수 이온이나 탄산수 나트륨이나 치약을 바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드라이아이스 속에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연소시키면은 산화간 마그네슘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 정답이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77페이지에 맞아요. 15번 중화 반응의 사례라고 합니다. 가를 보면 신김치로 찌개를 끓일 때 신맛을 줄이기 위해 식용소다를 넣는다. 식용소다 아까 얘기했던 NaHCO3거든요. 요 CO3- HCO3- 바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H2CO3랑 H2CO3가 되고 OH-를 만든다고 했죠. 이 OH-가 바로 신맛을 줄이게 되는 젖산의 양을 줄이는 젖산의 산성의 성질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생선의 비린내는 우리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죠. 이런 염기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 아세트산을 뿌려서 바로 염기성의 성질을 없애버리는 거죠. 생선의 비린내가 염기성, 식초가 산성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바로 신맛, 바로 젖산, 신김치의 젖산인 거죠. 신김치가 산이고요. 바로 식용소다가 염기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요,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 바로 신김치, 그리고 식초가 바로 되겠고요. 가에서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 식용소다, 그리고 나에서는요 생선 비린내가 되겠다. 답은 4번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몇 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냐면요, 여러분들 페이지 아마 대단원 종합문제 91페이지에서도 이제 산염기 문제가 이어지거든요. 거기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1페이지에 7번입니다. 질산, 수산화칼륨, 탄산칼슘 두 가지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산이라고 하는 거 HNO3, 수산화칼륨 KOH, 그리고 탄산칼슘 석회석이죠.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냐?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는 건 요 질산이죠. 질산. 그래서 바로 HNO3 질산이 바로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는 얘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니오로 간 KOH랑 탄산칼슘을 봅시다. 보면은 수성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니? 라고 해서 바로 이 KOH가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아니오로 가는 석회석은요, 물에 녹으면 사실은 잘 안 녹는 물이 잘 안 녹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질산, 수산화칼륨, 탄산칼슘인 1번이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위에 있는 8번입니다. 염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옳은 학생만을 고르래요. 염산에 수소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 맞죠? 그지? 염산에 아연을 넣으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겠죠. H2 맞죠? 묽은 염산에는 수소이온이 당연히 들어있어. 그치? 그래서 염산은 염화수소가 녹아있는 수용액이 맞죠? 그죠? 내가 아까 요 얘기를 잘못 읽었네요. 아무튼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X, Y, Z 다 맞는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에는 어떤 화합물의 특징을 적은 거고요. 뒷면에는 화합물 X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카드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하는 거지. 자, 보면은 어떤 화합물일까? 전류를 흐른다. 그지? 보인다.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그리고 물에 녹으면 이제 탄산이라는 이온이 만들어진대요. 탄산이라는 이온이 만들어진대. 이거 뭔가 탄산이라는 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탄산은 얘들아 CO3E-거든요. 즉 탄산을 만들 수 있는 바로 탄산이라는 물질이 아닐까. 수산나트륨을 중화시킬 수 있다. 얘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탄산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산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림은 두 가지 산수용의 가와 나에 녹아있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부터 이런 이제 특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부터 문제를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래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보면은 산수용액이래. 그럼 산수용액이면은 무조건 일단 H+가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가와 나 둘 다 산성인데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럼 얘는 뭐야? 얘가 바로 H+구나. 얘가 바로 H+구나. 그지?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이러한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니까 H+가 두 개 있어. 양이온이. 그럼 음이온은 별은 E-가 되겠죠. 정기적 중성을 이루려면 역시 마찬가지. 지금 H+자리가 4개 있단 말이야. 그럼 세모는 E-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초록 동그라미는 수소이온이다. 맞는 설명. 가와 나에 녹아있는 산의 종류는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얘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건 H+일지 모르지만 그럼 H+를 내놓는다고 다 같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임을 알 수 있는 거. 서로의 차이점은 바로 음이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의 종류는 다릅니다. 가와나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는 음이온의 수보다 작다. 그치? 음이온의 수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음이온의 수는 무려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양이온, 수소이온 하나, 둘, 셋, 넷 다 6개나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의 수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는 1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한잔 먹고 할게요. 두 가지 산수용의 가와 나 속에 녹아있는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가를 보니까 1대1로 존재하네. 뭔가 그지? 뭔가 1대1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뭔가 뭐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1대2로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그지? 이렇게. 자, 그럼 왜 이런 걸까?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산이래. 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H+, Cl- 이런 거와 같은 일가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건 뭐야? 지금 보면 동일하게 이 보라 색깔을 동일한 이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H+라면 얘가 Cl-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안 보인다. 그치? 얘가 Cl-, 얘가 H+. 그럼 당연히 얘도 H+야. H+를 2개 내놓는 애야. H+ 2개 내놓는 애.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이가산이구나 라고 해서 H+ 2개 내놓으면서 하나 뭐 예를 들면 CO3E- 이런 식으로 또는 아니면 황산 SO4E- 이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H2SO4인데
H4인데 얘가 하나 이온화 되면 H 플러스 2개 내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H 플러스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맞고요. 나에 녹아있는 산의 화학식은 얘는 Z에다가 Y2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YZ2가 아니라 ZY2가 된다라는 거. 가와 나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모두 열이 발생한다. 왜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기억 디귿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그림은 이제 두 가지 산소형이 가와 나에 녹아 있는 양이온과 이제 음이온수의 상대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얘는요 산수용이 산성 수용액이래. 그랬을 때 누가 X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는 모르는 거지, X와 Y가. 근데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그쵸, 일단은 산성이려면 무조건 H 플러스가 존재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서 지금 X, Y가 있는데 하나가 이온화 될 때 Y라는 애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얘는 이가산이구나. 다시 얘기해서 얘는 H 플러스라고 본다면 얘 이가산이고 얘는 1가산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음이온의 수는 똑같아. 근데 이제 양이온의 수는 H 플러스의 양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건 뭐 H2SO4 이런 애가 될 수 있겠고, 가에 해당하는 건 HCl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이온의 수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똑같은 개수지만 양이온 수인 H 플러스 수가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 Y는 음이온이다, 아니요, 양이온이고요. 바로 H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X는 H 플러스니 아닙니다. 답은 디귿만 맞는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디귿, 나 수용액에 녹아있는 산의 예시로는 나는 H 이런 황산 같은 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이가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만 맞는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염기성을 띠는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 보는데,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는 뭐냐면요, 공기 중에 이렇게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질소 기체가 많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끊어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러한 질소 기체를 뭘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우리 땅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콩과 식물 뿌리에 붙어가지고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공기 중에 있던 질소를 토양으로 이렇게 녹아들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야? 콩에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소를 콩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질소 화합물들 NH4OH 앞에서 이제 했었죠. 이런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NH4OH라고 하는 수산화 암모늄이라는 이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억에는 중화가 적절하다 맞는 설명. 반응 가가 일어날 때 토양의 온도는 점점 올라간다. 산성화된 토양에서 지금 이러한 물질이 나와서 반응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화율이 나오겠죠. 뿌리오박테리아가 만드는 건 질소 화합물의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을 띈다? 아니요. 바로 염기성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푸른색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른색. 답은 기억 니은만 맞는구나. 몇 번인가요? 기억 니은 4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같은 부피의 25도씨 묽은 염산 가와 수산나트륨 수용액 나에 존재하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누가 누군지 다 나와 있어요. H 플러스고요. 그리고 얘는 Cl 마이너스. 그지? 그리고 별은요 Na 플러스고요. 그리고 세모는 OH 마이너스. 가에서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이다.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맞죠. 나에서 전원약질이 연결하면 당연히 전류거리겠죠. 이온들이 있으니까. 가와 나를 혼합하면 혼합 용액의 온도는 25도씨가 높다. 왜냐면 애초에 같은 부피 25도씨였는데 섞는 순간 바로 물의 양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바로 우리가 열이 나오게 됐죠. 중화열. 그래갖고 디귿도 맞는 설명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도와 온도가 모두 같은, 자, 이런 말 농도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농도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 즉 부피분해, 즉 1ml 안에 몇 개나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1ml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농도가 HCl이랑 NaOH가 같다는 얘기는 1ml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HCl이 1ml에 만약에 HCl의 덩어리가 한 개 있다면 NaOH 또한 1ml 안에 NaOH의 이 한 덩어리가 한 개 있다. 그래야 서로 농도가 같다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가와 나를 보면요, 가 같은 경우 자, H 플러스. 자, 1ml에 한 개 들어있어. 그럼 20ml에는요? 20ml에는 20개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H 플러스가. 그지? 자, 여기에 나에서도 이 40ml에는요, H 플러스가 40개 들어있겠죠. 그죠? 이렇게 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가에서는요, OH 마이너스가 몇 개 들어있을까? 얘는 20개 들어있겠죠. 20ml니까 나에서도 OH 마이너스가 20ml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거. 20개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되면 여러분 봐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부피가 똑같고요. 지금 가에서 나라고 할 때 HCl의 양만 20ml 늘어났어.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일정량에 있던 20ml 있었던 NaOH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HCl을 넣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HCl을 얼만큼 넣었을 때 20ml만큼 넣었을 때와 40ml만큼 넣었을 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첨가한 HCl의 양에 따른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체 이온수를 그린다면 우리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수는 쭉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죠. 이랬을 때 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가를 봐봐. 또 동일한 부피만큼 들어가면은 HC 플러스 OH 마이너스 전부 반응해서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바로 중성인 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성까지는 HCl을 아무리 넣어봤자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전체 이온수는 얼마큼이었을까? NaOH가 20ml, 근데 20ml에는요, Na 플러스가 20ml에 이제 20개의 NaOH 덩어리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Na 플러스 20개 그리고 OH 마이너스 20개가 들어있었겠죠. 총 40개가 있을 텐데, 근데 20ml에 근데 이제 넣어주는 반응에서 20만큼 넣었을 때까지는 일정하다가 40만큼 넣을 때는 그 이후부터 이렇게 증가하겠죠. 전체 이온수가. 따라서 전체 이온수는 아마 나에서 더 클 거야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의 양은 어떤 거예요? 물의 양. 물의 양은 중화점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 전체 이온수 물의 양은 여기는 이제 입자수라고 할까? 입자수, 이온수, 입자수 그게 더 편하겠다. 입자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이온수고 물의 양은요, 중화점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이게 바로 물의 양이라고 하는 거. 혼합용액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자, 지금 보면은 얘랑 반응했을 때 나오는 H 플러스가 물의 양은 똑같아. 왜냐면 가와 나 여기가 현재 가 지점이고요. 여기가 나 지점인 거야. 근데 어차피 존재하던 OH 마이너스는 20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은 최대 20개밖에 못 만들어지죠. 물의 양은 20개야. 둘 다 똑같이 20개밖에 못 만들어져. 근데 지금 보면 부피가 나가 더 크단 말이야. 가의 전체 부피는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는 40이고요. 나의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는 60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물의 양이 20개씩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20개의 열이 있는 거야. 그럼 20개의 열로 40ml를 데울 때랑 20개의 열로 60ml를 데울 때 더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60ml, 아니 40ml. 즉 부피가 적을수록 더 온도를 높게 올릴 수 있겠죠. 따라서 혼합용액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가 맞는 설명이고요. 생성되는 물의 양은 나가 가보다 많다가 아니라 서로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 총 이온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아니죠. 그래서 가까지는 일정하다가 나 때는 이렇게 증가하니까 전체 이온수가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일 때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만 맞는 몇 번이죠? 기억만 맞는 1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일단은
문항편에 있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너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학교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